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신세계 24만 5천 원, 비중 60%입니다. 1년 만에 매수가까지 왔는데요. 매도 안 하고 버텼는데 이제 매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릴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1년 정도 기다리셔서 드디어 이제 24만 원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다리신 만큼 수익을 내고 싶으신 마음도 크실 것 같은데 매도를 지금 그냥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익을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네, 굉장히 이 신세계 1년 정도 저는 매수가 보고서 네. 한 매수한 지 저번 주나 네. 오늘 매수를 좀 하신 걸로 좀 생각을 했는데 1년이면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오래 기다린 것 같습니다. 네. 심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지쳐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수익이 나온다면요, 그렇게 크게 수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1년 동안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아픔이 지금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친환경 시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친환경은 이제 가지고 있으면요, 시장이 내려오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이번 연도에 수혜를 받을 섹터는 친환경 섹터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종목들로 변경해서 좀 가지고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자체가 좀 크게 살아나면은 그때 이제 좀 수혜를 받는 종목인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 백화점의 매출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쉽게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저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로 가지고 가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시기가 좀 안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바닥권에서 작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차라리 그때는 이제 시장이 눌린 다음에 상승 국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상승이 이제 나올 거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종목으로 변경을 하면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손실 만회하신 거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라서 전망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고 친환경 관련주 쪽으로 종목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유튜브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79,000원 50%입니다. 계속 내려가서 힘드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79,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한 반년 정도는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해서 74,000원까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게임 부분의 실적이 좀 부진해서 좀 안 좋은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는 핀테크 그리고 게임 사업이 회복이 되면서 실적이 좋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NHN 조금 더 보유하시면 실적 좀 괜찮아서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NHN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실적 좋습니다. 실적 좋고요. 지금 뭐 게임 산업뿐만이 아니라 전자화폐 섹터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산업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좀 기업이지만, 우선은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좀 불안한 게 좀 걱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려있는 구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 6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한번 열려 있습니다. 6만 원대까지 열려 있으니까 이 가격이 충분히 나오더라도 충분히 그 위로 9만 원, 1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내려온다고 해서 같이 내려준다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이런 종목들은요, 어차피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려주더라도
오래 안 걸립니다. 뭐 한 2, 3개월 안으로 충분히 복구되면서 수익권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좀 추가 매수를 더 하시는 방향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조금 높으신 것 같아요. 비중이 50%라서 차라리 지금 좀 비중을 줄여놓고서 내려왔을 때 한 6만 원 정도까지 밀리면은 그때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지금 비중이 높으면요 조금 눌리면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비중을 좀 낮춰놓고서 내려오면은 이제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강하게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HN 올해 실적 전망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을 반영해서 주가가 6만 원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6만 원까지 내려가더라도 충분히 반등해서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비중을 줄여 놓으신 다음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 추천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수화학 13,490원 12%입니다.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가격 전략 꼼꼼하게 부탁드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분은 지금 수익 중이십니다. 13,000원대 매수하셨는데 오늘 현재가 15,2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쯤에 최고가 52주 신고가 17,350원을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제 최고가를 기록을 하셨으면 그때보다는 수익이 조금 줄어든 상태이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분은 매도를 언제쯤에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우선은 다행인 거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안 좋은데도 네. 수익권인 거를 굉장히 좀 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학 이제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은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오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큰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작년 대비해서 이수화학 같은 매출액 부분들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났습니다. 크게 늘어나면서 유가에 대한 좀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늘어났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제가 봤을 땐 들고 가도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거는 이전에 정고점 좀 뚫고서 내려온 부분들이 좀 안 좋지만 충분히 들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지금 14,000원 정도 구간에서 우선은 이제 익절 좀 잡고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상승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절가만 좀 유지를 하면서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요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보유 추천드렸습니다. 익절가 14,000원으로 제시를 드렸는데요. 이 익절가만 유의하시면서 좀 매수가 목표가 좀 높여가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83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톤 스포츠 매수가 11,900원 30% 상담 부탁드립니다. 관리 종목이라 추가 매수도 못하고 애가 타네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11,900원에 매수하셨으면 정말 좀 오래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손실이 크신 것 같은데요. 오늘 현재가 4,21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정말 몇 년 동안 보유하신 것 같은데 애가 정말 많이 타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네. 보유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가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전 가격 대비해서 거의 한 70% 정도가 이렇게 내려오면요. 아무래도 지금 가격을 평단을 좀
낮춰야지만 좀 좋은 구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전기 자전거에 대한 산업 자체가 작년부터 좀 말이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톤 스포츠가 좀 관리 종목이라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그래도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춰놔야지 이전에 급등이 강하게 좀 나올 때 충분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한번 크게 올라주면은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7,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4,000원 구간 정도 지금 바로 하는 것보다는 한 4,000원 이하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춰 놓으면은 그래도 충분히 7,000원, 8,000원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충분히 손실 크게 복구하면서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5년 동안 계속 이 주식이 정말로 좋은 종목이면은 지속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좀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알톤 스포츠처럼 좀 안 좋은 종목들은요 그래도 좀 아무래도 계속 가지고 간다고 해서 좋은 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떤 종목들이 좀 좋은 종목인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행히 그래도 전기 자전거 산업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분석을 드렸는데요. 4,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목표가 7, 8,000원 이상으로 잡아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탈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략들 잘 참고해 보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 16만 2천 원 20%입니다. 매수 이후에 수익 구간은 있었지만 이 며칠 지켜보는 동안 제 마음도 녹아내립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계속 수익권에는 있으셨는데 최근에는 한 18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수익권이 다시 좀 줄어들면서 16만 원 선까지 내려와서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좀 손실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실적 전망은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택배 단가도 인상이 된다라는 이슈도 있고 올해 실적은 괜찮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 실적은 나날이 늘 수밖에 네.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코로나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인터넷 이제 원래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에 택배 물량이 이전보다 날이 갈수록 배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대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전 사람들은 굉장히 좀 택배라든지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나 뭐 나날이 갈수록 이 인터넷으로 주문이라든지 뭐 최근에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날이 갈수록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으로 좀 좋은 관점으로 보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산업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이슈가 있지만 우선은 시장이 좋아야 좀 잘 따라가면서 같이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으면요. 그 안 좋을 때 어떤 악재가 나왔느냐에 따라 수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원래는 좀 상승을 줬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좀 상승을 좀 덜 준 모습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간으로 충분히 이제 상승 충분히 나와 줄 거라고는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데는 조금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중에 한번 강하게 한번 밀리고 났을 때 충분히 다시 진입을 해도 좋은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빨리만 생각을 안 한다면요.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나왔을 때는 정리를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한번 밀릴 때 종목도 같이 밀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밀릴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좀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전망은 뭐 당연히 좋지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일단 수익을 챙기셨다가 중장기적으로 보셔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공략하는 게 좋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918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DNA 링크 17,139원, 비중 53%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 단가를 낮춰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분도 좀 손실이 크시네요. 17,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 작년 11월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좀 밀리면서 오늘 현재가는 900원대, 8,000원까지도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이미 비중이 53%이시긴 한데 또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비중을 한 종목을 저희가 좀 비중을 크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비중 조절해서 나눠가지고 좀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한테도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두 종목을 매수를 해서 한 종목이 만약에 300% 수익을 보고 한 종목이 100% 손실을 보더라도 저희는 300%에 대한 수익이 있기 때문에 100% 이상의 수익을 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 조절이 투자금이 많지 않으면요. 비중 조절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중 조절을 해서 매년 꾸준하게 저희가 투자금을 늘려갈 생각을 해야지 한 번에 난 큰 돈을 벌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들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전에 그 유전체 분석 관련해서 7월 달부터 8월, 9월 마크로젠이나 테라젠 이텍스 같은 종목들 같이 수혜를 받으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온 종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쭉 강하게 밀리면서 다시 좀 진입을 하는 게 좀 부담이 많이 좀 될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온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굉장히 많이 내려줬기 때문에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하지만 비중이 너무 높은 게 조금 걱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단가를 좀 낮춰야 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가 좀 낮추시고 아무래도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한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까지 한번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수익권이나 약손실권 온다면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 비중은 20%안 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반등 나올 때 좀 정리를 어느 정도 좀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종목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DNA 링크 그래도 그동안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하셔서 대응해 보시는 전략 추천드렸는데요. 추가 매수 잘 하신 다음에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매도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4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종목 상담 신청해 봅니다. 보령제약 26,800원 80%입니다. 도와주세요. 추가 매수하려고 해도 금액이 너무 크고 절반 손절하기에는 또 손실 금액이 너무 커서 힘듭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 비중이 80%라서 좀 대응이 어려우실 것 같고요.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쯤에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1월 11일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3만 원 선 터치를 하고 쭉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마 이때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에 대한 기대감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분은 지금 손실이 좀 크시고 일단 더 문제는 비중이 80%이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이신 것 같은데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최근에 이제 카나브에 따른 이슈라든지 항암제 네. 이제 시장 성장에 따른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바로 비중 축소를 하라는 게 아니라 2만 원 이하까지 내려오면요. 여기서 이제 지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지지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 받고서 충분히 한 25,000원까지 한번 슈팅 한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5,000원 정도까지 슈팅이 나와주면은 어느 정도 좀 약손실권이라도 이때는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이제 저희가 좀 흐름을 보면요. 이전에 지속적으로 좀 조정과 약상승을 주면서 한번 슈팅을 강하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추후에 충분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상승을 나와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2만 원 선 이탈만 없으면은 충분히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은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분이 지금 굉장히 힘든 거는요. 아무래도 비중이 너무 높게 들어가서 일반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비중 뭐 10%, 20%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거나 당연히 받겠죠. 스트레스 받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잠도 못 잘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시간 버티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 2만 원 선 이탈만 없으면요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이탈만 안 되면요 반등 나올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을 해서 좀 많이 비중을 최대 20% 정도로 맞춰놓고서 좀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만 원 지지하는지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만 원 선 이탈 없으면은 일단 더 보유해 보시고요.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축소해 주셔서 비중 20%까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손실 큰 분들의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손실뿐 아니라 수익 고민도 얼마든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열심히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닥터스타 검색하셔서 입장하시고요. 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노란톡 또는 닥터스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보라TR 17,850원 20%입니다. 사자마자 내려가서 속이 타네요. 보유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세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빠지면서 마감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6%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요. 16,300원의 현재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부분 속이 많이 타실 것 같은데요. 손절을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그래도 뭐 비중 좋습니다. 20% 최대 20% 딱 맞춰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을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지금 구간에서는 우선은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000원 정도까지는 좀 당연히 내려오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서 가지고 가다가 가격대 좀 내려오면요.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가격에서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놓고서 13,000원 정도 왔을 때 그 매도한 물량을 다시 진입을 해서 단가 낮추고서 수익권 올라올 때 매도를 하시면 된다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보라TR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 코로나 확진자 수 늘어나면서 12월 달에 확진자 수 강하게 늘어나면서 수혜를 한번 받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에 관련된 이슈도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도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했을 때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냐 내려가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올라갈 거니까 하락 나올 시점에는 내가 비중을 좀 줄여놓고 어느 정도 다 나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강하게 또 올라갈 때 수익을 챙기는 그런 좀 전략을 취하시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보라TR 참고하셔서 우상향 추세 전망된다고 하니까요. 추가 매수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83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NI스틸 전망 부탁드립니다. 매수가 3,080원, 비중 30%입니다. 계속 지켜보다가 움직이는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요. 잘 산 건가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얼마 없는 수익 종목 그리고 이제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3.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철강주들 움직임 좋죠. NI스틸 같은 경우에도 오늘 2% 이상 오르고 있고 3,20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 수익 중이신데 매수 잘 하셨나요?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뭐 낮은 구간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당연히 이거는 뭐 매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수주 관련해서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철강뿐만이 아니라 건설주들,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수주 나오면서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때 매수를 한 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상승이 한번 나오면은 차익 매물도 나올 거고 조정도 나올 거고요. 하락도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나서 하락을 주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바닥 구간에서 다시 올라갈 때 매수를 좀 진입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선은 뭐 가격대가 그렇게 월봉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포지션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만 생각 안 하시면은 뭐 1년 안으로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전망 좋다고 하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년 정도 길게 보시면서 보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912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상사 매수가 16,550원, 비중 50%입니다. 저점에서 잘 샀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도 타이밍 고민되네요.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LG상사 정말 상승하는 초입 구간에서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16,55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고 이제 25,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는 최고가 3만 원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LG상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물류 부문을 중심으로 실적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도 수익이 정말 많이 나셨는데 매도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LG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그 마그나하고 네. 전기차 그 부품에 따른 네. 이제 뭐 관련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을 한다는 부분들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와 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바닥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 없이 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시면요, 한 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가가 25,850원이지만 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내가 버티면서 가지고 가자. 다만 이 종목을 내가 확신이 좀 덜 쓰면은 이 종목을 상승이 나올 때 지속적으로 익절가를 좀 잡으면서 가시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익절가를 좀 잡아야 되는 구간은요, 한 24,000원 정도. 24,000원 이탈이 되면 나는 어차피 16,500원에 샀으니까 여기서 24,000원 내려오면 그냥 수익 챙기고 나오고, 만약에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쭉 올라가면은 이거 진짜 4만 원 나오겠는데 하면서 4만 원까지 좀 기다리는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상사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일단 익절가는 24,0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 길게 봤을 때는 4만 원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잘 보유해 보시고 수익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89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아차 4만 원에 매수했고 비중 20%입니다. 이제 익절해야 할까요? 장기 보유가 목적인데 지금 최고가인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분도 정말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중 20%만 담으신 게 오히려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거의 뭐 누가 매수 잘했나 이 정도인데 이분은 이제 익절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도 네. 영상을 통해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한 8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제가 한번 보자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전에 뭐 현대차나 다른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은 전고점 뚫고 다 올라가고 있지만 기아차 아직까지 전고점 아직 못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기아차나 현대차처럼 지금 당장 뭐 전기차나 뭐 수소차 이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 미국에서 블루 웨이브 발동으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을 하면서 친환경 관련된 이슈, 그 친환경 자동차 뭐 이런 섹터들 충분히 더 가면 더 가지 덜 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이슈를 타면서 충분히 한 8만 5천 원, 8만 원까지 충분히 가격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뭐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절가를 설정을 해놓고요. 뭐 한 제가 봤을 때 한 6만 2천 원 정도 설정을 해놓고서 6만 2천 원 이탈이 없으면은 한 8만 원까지 한번 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왜냐면은 가격을 안 잡고서 그냥 마냥 기다리게 되면은 굉장히 좀 심적으로 더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절가를 좀 잡아놓고서 가지고 가는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조금 더 내 심적으로 좀 더 기다리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6만 2천 원 구간에서 입절 잡고서 목표가 한 8만 원, 8만 5천 원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아차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직 전고점까지 아직 못 왔고 또 친환경 모멘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익절가 6만 2천 원 대응해 보시고요. 8만 원 이상까지 계속해서 보시면서 보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56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들 휴브레인 3,200원에 80% 보유 중인데 손절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서 계속 고민 중입니다. 계속 반등을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는 최근에 하신 것 같은데요. 3,200원에 매수하셨고 오늘은 현재가 2,5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이제 5일선 타고 하락하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손절을 지금 하는 게 나을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네.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8월 달에 상승이 한번 나왔던 게 M&A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한번 강한 상승을 한번 줬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원래는 만약에 이 종목이 제대로 된 종목이라면은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좀 해줬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한번 손절 시기를 좀 놓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3천 이제 한 500원 구간에서 매도를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좀 반등 나올 때 팔자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좀 가지고 온 걸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추세 자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하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차라리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한 2,450원 정도 좀 짧게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2,450원 이탈되면 손절하시고 그 기간 안에 이탈 없이 반등 나오면은 반등 한번 좀 강하게 나와줄 때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확신이 없는 종목들보단 충분히 이슈가 되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좀 공부를 해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하시는 게 투자금 지키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2,450원 잡고 대응해 보시고요. 반등이 한번 나오게 되면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934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덕전자 15,950원 20% 비중입니다. 고점에서 매수했는데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닌지 현재 하락이 계속 유지 중인데 가져가야 할까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화요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17,100원을 기록하고 지난주에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은 소폭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한 다음에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바로 좀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전문가님 그래서 이분이 좀 너무 성급하게 매수를 했나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져가 볼까요?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래도 뭐 네.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현재 자체로는 우선 삼성전자에 따른 이제 협력사로 해서 이전에 이제 고성장에 따른 수혜를 좀 받고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상 우상향만 유지를 해주면 충분히 지속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비중을 좀 낮춰놓고서 한번 강하게 12,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열려 있다는 거죠. 열려 있다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가지고 간다면 어느 정도 내가 좀 부담도 크고 걱정도 많이 된다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느 정도 시장이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올라가냐 내려가냐지만 이 종목은 상승 하락 반복하면서 올라갈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주면 내려줄수록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좀 비중을 낮추셔가지고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00원 정도면은 정말로 최대 비중 한 20% 담아가지고 가지고 간다면은 충분히 정고점 위로 17,000원, 18,000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중을 축소하신 다음에 12,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그 다음에 목표가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로 잡아보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62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성화이텍 12,300원에 비중은 16% 조금 넘습니다. 계속 지켜보는 중인데 가격 하락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너무 고민되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2,300원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 관련주죠. 조선주랑 같이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일주일 동안 조정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아무래도 지금 손실 중이시다 보니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 조선주들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그 흑자를 꾸준하게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 굉장히 좀 좋다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속적으로 좀 바닥권에 있다가 이제 막 상승을 좀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월봉상 보시면요. 아직까지는 바닥권에서 크게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기다려도 되겠지만 충분히 우상향을 주겠지만 상승 하락 반복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1,000원, 만원대 구간에서 한번 반등을 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고서 강한 상승이 또 나와주면 지속적인 상승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충분히 가지고 가도 걱정은 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모멘텀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막 조선주들 이번 연도 작년 말부터 계속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집중해서 저희가 투자 관점을 좀 생각을 하고 모멘텀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좋은 이제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 흐름과 함께 상승 추세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사이에는 등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10,000원, 11,000원 부근까지 밀릴 수 있는데 거기까지 밀리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근대에서 추가 매수 전략 세우는 방법 추천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